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카페에 푸틴의 국정연설이 오후 6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푸틴의 국정연설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라던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폐장하고 나서 나오는 유럽 증시에까지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푸틴의 국정연설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폴란드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무기 지원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이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이런 서방의 제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정연설 역시도 1년 넘게, 지난해는 또 이제 교전으로 인해서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동안 지금 공격적인 이런 공세를 해왔던 부분인데, 과연 러시아의 푸틴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고 뭐 서방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조를 꺾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공격적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후에 왕위위원과 러시아 푸틴이 지금 이제 만날 예정에 있죠. 왕위위원, 중국의 왕위위원과 또 만날 예정에 있는 부분인데, 이 포석인 즉슨 향후에 시진핑을 좀 무대 위로 좀 부르면서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 무기 지원이라던가 이런 지원을 좀 사렸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 포인트를 좀 꺼내 가기 위해서, 힘을 좀 얻기 위해서 푸틴이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도 지금 무기 지원을 뭐 계속해서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러시아의 좀 완전한 패배가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은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휴전 혹은 종전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자. 요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지금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그 편을 들어줄 중국마저도 이제 대외 명분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서포팅 해주기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 증시가 여기서 좀 어떻게 반응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종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제가 시나리오에서 체크드렸던 것처럼 이유 관점은 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푸틴의 연설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서방의 책임이 크고 체계적인 공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서방의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결국에 러시아를 꺾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을 자초하면서 글로벌 이런 경제 타격을 줬다라는 거죠. 러시아 경제는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를 해봐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를 시장이 몰랐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이 시나리오를 체크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지금 선물의 흐름이 좀 음봉 구간이 1% 정도 지금 잡히면서 이렇게 흔들리고는 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흐름은 좀 데미지가 큰 게 아니냐, 좀 과대낙폭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거의 1% 수준 정도의 좀 나스닥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주요 분기점에 있지만 좀 상방 저항을 좀 내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유럽 증시 분위기도 좀 간략하게 본다라고 하면 뭐 발표가 난 이후에 크게 음봉 구간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잡아주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다소 기분이 나쁘게 러시아 증시만 지금 1%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견고하게 푸틴이 발표를 해둔 시점이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력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러시아 증시는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인 유럽 증시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선물 추이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그림 자체를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1% 정도 빠지는 거는 좀 과대낙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푸틴의 이런 압박 요인도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FOMC 의사록 공개 포인트가 상당히 좀 겹치면서 과대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그럼 바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이 위치가 상당히 좀 주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시원하게 이 중심선이 241선을 뚫지 못하고 음봉으로 꽂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 투심 악화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해지성 포인트라던가 뭐 미중 갈등이라던가 미중 갈등 관련주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인해서 뭐 곡물이라던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요런 포인트로 해지성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갈 수 있었겠지만, 애매하게 중심선 위에서 망치형 캔들을 잡아주면서 241 캔들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미국의 나스닥이 1% 정도 선물 조정 추이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요 구간까지 그대로 운봉을 꽂아버릴 수 있는 시점이 일단 지금 선물 흐름으로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포인트가 일단은 지지를 체크해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음봉을 꽂힌다라고 하더라도 241선과 중심선에 물려있는 캔들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캔들 정도 FOMC 의사록이라던가 그리고 뭐 PC 발표까지도 좀 염두를 한다면 충분히 과대낙폭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추세를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아줄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 내일 미국 증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확인했을 때 음봉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FOMC 의사록에 따른 미국 증시라던가 글로벌 증시가 또 잡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나스닥의 낙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현금성 대응이라던가 뭐 인플레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해지성 테마 등등에 좀 무게를 좀 실어가면서 이번 시장을 회복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한 푸틴의 공격적 스탠스라고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투심 악화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일단 한 캔들 정도는 더 봐도 괜찮을 자리다. 물론 이 캔들 이후에 FOMC 의사록이라던가 PC 역시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인플레라던가 이런 해지성 포인트를 좀 노려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 한 주는 충분히 변곡과 그런 포인트,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 증시가 나올 때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푸틴의 발언에 따른 내일 시장의 뭐 초반 흐름에 있어서는 뭐 곡물이라던가 인플레 관련주들의 좀 시세가 미국 증시가 만약 낙폭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좀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나리오 네이버 카페 찬란한 개미에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 찬란한 개미까지 같이 방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